백신도 2분기인 다음 달부터 가속 페달을 좀 더 세게 밟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직종 그리고 나이대 이렇게 기준을 잡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2분기에 웬만큼 다 끝내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7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시작하고 또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일부 직종은 접종을 시기를 앞당겼는데요. 이덕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 대상자는 중증 위험이 특히 높은 75세 이상 어르신 364만 명으로 4월 첫째 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보관과 접종이 까다로운 화이자 백신으로 결정한 건 이달 안에 50만 명분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지역별 접종센터로 가서 맞게 되는데 75세 이상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많은 만큼 지자체에서 사전 등록과 이동부터 접종 뒤 귀가까지 지원합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의 국민 494만여 명은 5월과 6월 중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정부는 2분기 접종 대상을 요양병원과 시설, 감염 취약시설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등 6개 군으로 분류해 접종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학교 내 전파를 막기 위해 학교 돌봄 종사자들이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3분기에 접종받을 예정이었던 경찰과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64세 이하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은 6월에, 항공 승무원에 대한 접종은 5월에 이뤄집니다. 그 밖에 공무를 위한 출장이나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역시 오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 보유세 기준이 공시지가죠. 이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9% 넘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보유세도 오릅니다. 특히 비싼 아파트일수록 많이 냅니다. 당장 두 채 가진 사람 중 한 채는 처분하려는 사람들 실제로 봤는데요.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게 이 공시지가 인상의 목적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작년보다 19% 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서울이 19.9%, 경기도는 23.9%, 세종시는 70% 올랐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와 성북구 등 강북 지역 아파트가 강남 상구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값 폭등이 공시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주택의 상승 실제 시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공시가격 6억 원 미만 1주택자는 오히려 세율을 내려 재산세가 약 11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서울 공동주택의 70%, 전국적으로는 92%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비싼 아파트, 특히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크게 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33억 원짜리 도곡 레슬 한 채, 21억 원짜리 음마아파트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한 사람, 두 채 합하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54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보유세가 5천만 원이었지만 올해 1억 2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꾸준히 오릅니다.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보유세 부담을 높여 조세 형평을 맞추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OECD 평균 0.53%와 비교했을 때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음악상 등의 후보가 된 겁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할머니 역할을 맡은 배우 윤여정이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Actress in a supporting role, Ye Jung-eun in Minari. Congratulations to all those nominees. 배우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입니다.
영화 미나리에서 할머니 순자 역을 맡은 윤여정은 명품 배우로 불리는 올리비아 콜맨, 아만다 사이프리드와 함께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젯밤 미국 영화예술 아카데미가 발표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종 후보에 미나리는 무려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아카데미상 최고 영예인 작품상 후보에도 거론됐습니다. Minari, Christina Oh, producer. 또 정의사 감독은 감독상 후보에, 스티브 연이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각본상과 음악상 후보에도 미나리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외신들도 한인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미나리가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신기원을 열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는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스카 후보 지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비영어 영화로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 달여간 후보에 오른 작품과 배우들이 수상을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인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안을지, 미나리가 기생충에 이어 비영어 영화로는 두 번째로 작품상을 받을지, 제93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다음 달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어제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 지역에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몰아닥쳤습니다. 중국에서 최악이면 어느 정도인지 영상 곧 보실 텐데요. 베이징 온종일 우울했는데 이 황사가 오늘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죠. 김희웅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꼬리를 물고 있는 차들은 가려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도로 옆에 서 있는 빌딩들은 흐릿할 뿐 그 형태를 숨기고 있습니다. 마치 유령 도시로 안내하는 문지기처럼 보입니다. 태양은 먼지에 질식했습니다. 40층 건물 창문으로 바라본 도심은 뿌연 허공입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황사에 자동차는 먼지로 표면을 덮었습니다. 베이징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황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看到就觉得是世界末日嘛，然后就觉得这天是实在出不去了。 이번 황사는 중국 위에 몽고 남쪽 지방에서 시작돼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시뻘건 모래가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공포 속에 태풍과 같은 초속 30m가 넘는 모래 폭풍은 주택을 파괴했고 도시는 전기가 끊겼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이번 황사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황사 가운데 가장 강하고 피해 범위가 넓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하다 보조날개가 긁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사실도 모르고 승객 150명을 태운 채 또 운항했는데 이런 사고가 지난주에만 2번이나 있었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낮 12시쯤 승객 138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는 순간 갑자기 난기류로 기체가 기울었습니다. 보조날개 아랫부분이 활주로에 긁혔는데 기장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는 다시 공중으로 상승했다가 두 번째 시도 끝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정비 규정에 따라 기장이 한 번, 정비사가 한 번 비행기의 외관을 살피는 점검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조날개가 긁힌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반 뒤 이 비행기는 다시 승객 158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보조날개가 긁힌 채로 그냥 운항한 겁니다. 김포공항에 착륙한 뒤에야 손상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비팀과 기장님들이 같이 외관 체크하시고 다 하신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발견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이틀 전에는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2대가 활주로를 이동하다 서로 날개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여객기였습니다. 그때도 사고 사실을 바로 알아채지 못했고 두 비행기는 그대로 승객을 태우고 운항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두 건을 심각한 항공사고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